자,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례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 이야기입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제 탈당 회견을 했죠. 자진 탈당입니다. 부친 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자진 탈당. 여기 보면은 이게 또 한 언론사 기자에게 무슨 3천만 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또 아주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친 취재 기자의 부적절 발언 사죄. 자, 그러나 민주당 자진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놓으세요. 민주당은 또 이런 반응입니다. 정의당은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진 탈당으로 어제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원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를 비대위원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고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 또 방송에 보도된 사안들의 사실 여부 그다음에 전봉민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천만 원을 회유 시도한 것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본 사실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올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 탈당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논란이 됐던 내용은 그냥 사그라든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자진 탈당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탈당을 하는 걸로 그 결론이 났고 또 본인이 해명을 할 때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게 아니라 당원 여러분께 사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 뽑아준 국민들한테 대한 사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무슨 언론사에 3천만 원을 전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가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죄로서 당에서도 끝날 게 아니라 수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희 교수. 네.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냥 탈당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 관련된 사건 진상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상황 매우 엄중하다.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진상을 확인하던 중에 전봉민 의원이 스스로 자진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일단 우리 당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요.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우리 당의 일부 의원처럼 탈당한 의원도 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 같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회에 있는 윤리특위입니다. 윤리특위. 우리가 지금 제19 감싸기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픈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재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제가
제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남의 당을 떠나서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국민 앞에 투명하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예. 전복민 의원에 관련된 사건도 부친에 관한 건은 분명하게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고 전복민 의원에 관련된 재산 증식 의혹이라든지 예. 국민적 눈높이에 배제되는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까지도 국회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리특위가 가동을 되려면 여야가 뭐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서 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국회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를 국회가 신속하게 풀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예.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 준엄한 심판의 대상은 이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회가 다 같이 끌어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현 전 네. 대표님께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논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탈당. 그리고 네. 나서 그 논란됐던 문제를 그냥 가라앉고 당에서는 탈당했으니까 뭐 우리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혹시요, 시간이 좀 몇 년 지나서 탈당했던 분들 다시 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좋은 좋은 질문입니까? 질문이죠. 예. 이게 국민의힘에 저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민주당 소속인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 질문을 이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그런 이거 김병민 교수께서도 예.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또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병민 교수님은 그 지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살짝 반성하고 크게 물타기를 하고 넘어가셨네요. 아, 이거 굉장히 물타기라고도 훌륭한 살짝 답변이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 아무튼. 답변이에요. 근데 예.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 또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아마 세계적인 전매 특허일 거예요. 이 꼬리 자르기.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집단이 없죠.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은 과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김명민 교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할 거냐라고 예. 하는데 지혜가 모여져야 되는데 서로 봐봐 너네 이런 대형 사건 터졌지 지금 민주당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근데 거기에 얼마 집중하는 전에 거. 예. 민주당도 탈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부끄럽습니다. 뭐 당연히 정당끼리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런 기회가 올 때 지금 앵커께 질문하신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말 구조적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일을 겪으신 국민께 정치인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약간 한탄인데요. 두 분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그래도 제가 예. 국민의힘을 막 공격하지 않고 이 정도 답변하면 훌륭한 답변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뭐. 자, 이번에는요.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요. 정의당이 고민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변창흠 때문에 정의당이 홍역. 왜 그럴까요? 정의당은 여당 아닌데요. 청년 당원들은 이거 청문회 전에 데스노트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심상정 전 대표. 변창흠 시대착오적 인식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청문회 일단 봅시다. 청문회 검증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 데스노트 쓸까 말까인데 아직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홍역이란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석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역 김군의 사망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아픔이자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토부 장관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여 없이는 회복 불가합니다. 국민에 대한 이해와 유족의 용서 없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합니다. 자, 정의당에서 저렇게 강한 비판 나오잖아요. 최영검님. 그러나 데스노트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정의당이 뭔가 고민이다. 뭐 홍역이란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정의당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로서의 이제 자격이 없다는 이제 큰 저걸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의당이 하는 뭐 소수의 또 이 뭐 많이 우리가 논란이 됐던 구의역 사건들이 지금 저렇게 묻혀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와 용서가 뭐 먼저 우선이 된 이후에 후보자로서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나오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그 나중에 검증에 뭐 청문회 가서 하더라도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정의당 내부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국토부 장관이 요 앞전에도 좀 문제가 있어갖고 낙마가 됐죠. 그렇죠. 최정호, 김현미 장관이 교체가 되려다 못 됐어요. 네, 최정호 예. 당시 차관이었는데 그때 뭐 낙마한 이유가 뭐 두 가지죠. 다주택자였고 그리고 꼼수 증여 의혹이었는데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비교하는 게 조금 뭐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예. 지금 이 문제는 진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정의당이 홍역이 아니라 정의당은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나요? 어떻게 상황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이 가장 고민이겠죠.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당의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 뭐 수행 지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뭐 하향 추세에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 측면에서 보면 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부동산 문제인데 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않고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마지막 임기가 이게 쉽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사실 부동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후보자를 냈는데 예. 뜻하지 않게는 국민의 가슴을 건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설명도 희망도 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힌 거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제 그 최고위원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와 감사는 그 피해 대상자 또 감사의 대상자가 또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아마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앞서서 정말 국민께 송구하다는 진심의 사과를 드리고 국민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청문회가 빨리 그 정책 검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예.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죄송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어떤 뭐 선서도 하고요. 입장 표명을 낼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 아마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뭔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9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